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44번째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8가지 심리실험. 오늘은 이 책으로 나눌게요. 지은이는 나히토 요시히토가 일본 분이 지으셨고요. 그 심리실험 중에 한 3-4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율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불안을 느끼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만큼 불안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생활이 이어지면 굳이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세상 편하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나 전쟁 등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루지애나 주립대학교 토냐 헨셀 교수 연구팀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 이후 뉴욕주 62개 카운티 전체의 이혼 통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테러가 발생한 이듬해인 2002년은 테러가 일어나기 전과 비교해 25%나 이혼이 감소했고,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은 37.5%나 이혼율이 줄어들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조지 리 로저스 교수 연구팀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했다. 1995년 4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이후 77개 카운티 전체의 이혼 통계를 조사했더니 그 결과 테러가 발생하기 전인 1985년부터 94년까지의 이혼율과 비교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혼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테러 후 처음 2년 동안은 이혼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테러리즘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나 그 행위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돌아보고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도 하는 셈이다. 테러나 자연재해가 생기면 새삼스럽게 배우자의 존재가 절절히 다가오고 그럴수록 이혼의 그림자는 저만큼 멀어진다.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질수록 사람은 남의 도움이 그다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런 터라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조금만 성격이 안 맞고 뭔가 틀어지면 곧바로 이혼하고 남남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치게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마냥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적당히 긴장감이 있어야 걱정과 불안을 아는 채 타인의 고마움을 몸으로 느끼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까?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관대함은 왜 생길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올라 스펜손 교수는 미국 대학생과 스웨덴 대학생 중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미국 학생의 93%, 스웨덴 학생의 69%가 내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다라고 대답했다. 스펜슨 교수는 안전운전 정도도 함께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학생의 88%, 스웨덴 학생의 77%가 나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라고 대답했다. 인간은 대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평균 이상 효과, above average effect,
또는 우월감 환상, illusory superiority라고 부른다. 인간은 자신이 평가 대상이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변변치 못해도 평균 이상은 된다라고 단단히 착각한다. 물론 이런 자기평가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나는 운전을 잘해 라는 식의 교만한 생각은 위험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사고를 당해도 나는 살 수 있어. 다른 사람과는 달라 라는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어도 판단 실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위의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다짐하자. 그래야 사고를 당할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는 나도 운전대만 잡으면 뭐가 시기라도 한 듯 속도를 올리고 싶어 가속 페달을 밟곤 한다. 나는 운전을 꽤 잘한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다.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전신에 여성이 남성을 볼 때 얼굴에 주목하는 이유. 깨끗이 닦고 반질반질 광낸 구두를 신어야 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발끝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모도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 주장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남성에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성을 볼 때 얼굴을 본다. 열의 9은 얼굴밖에 보지 않는다. 하반신, 특히 신발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기 때문에 구두에 번쩍번쩍 광이 나지 않고 먼지나 흙탕물이 묻어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반면 여성은 몸 전체를 본다. 따라서 여성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신발까지,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데인 아처 교수 연구팀은 타임, 뉴스윅, 미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산타크루즈 센티널이라는 5개의 잡지를 선정해 잡지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의 사진을 분석했다. 사진은 모델이 혼자 찍힌 사진으로 한정하고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목적의 사진은 제외했다. 화장품, 옷, 스포츠 관련 상품 등 광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 사람과 동물 등이나 자동차 등이 함께 찍힌 사진도 배제했다. 이런 기준으로 사진을 수집했더니 총 1750장의 사진이 모였다. 한해 분석 결과 남성이 모델인 사진의 65%가 클로즈업 기법으로 얼굴을 중심으로 찍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 전체 사진의 45%가 얼굴 클로즈업 사진이라서 몸 전체를 찍은 사진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을 보는 사람은 얼굴에 집중하기에 남성 모델 사진도 얼굴이 중심인 셈이다. 여성을 볼 때는 몸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여성 모델은 전신을 찍는다. 연구팀은 15세기 이후 회화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에 나섰다. 역시 남성은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전신을 그린 그림이 많았다. 15세기에도 이런 실험을 했었네요. 사람들은 남성을 볼 때 얼굴에 초점을 맞춤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거울을 보며 얼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남성은 일단 얼굴을 확실히 관리해두면 나머지 부분은 약간 대충 관리해도 혹은 조금은 털털하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성은 다르다. 여성은 몸 전체가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오므로 어느 한 것 허투루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싸구려 맥주에 최고급 맥주 라벨을 붙여서 마시게 하면 애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야, 역시 비싼 와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혀에 착착 감기는 게 맛이 끝내주는걸?
싼 게 비지떡이라잖아. 비싼 술은 확실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따라 요리나 음료의 맛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게 인지상정이다. 미묘한 맛의 차이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값이 비쌀수록 좀 더 맛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자는 태생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좋아하는 족속이라 종종 짓궂은 실험을 하곤 한다. 한 심리학자가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하여 싸구려 와인에 최고급 와인 라벨을 붙여 사람들에게 마셔보라고 권했다. 와인을 마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다. 와, 어디서 이런 근사한 와인을 구했어요? 맛이 정말 좋은데요? 맥주 애호가 중에는 맛을 보면 좋은 맥주인지 아닌지 단박에 알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과연 살짝 맛만 보고도 맥주의 품질을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 J. 더글라스 맥코널 교수는 맥주 애호가 60명을 불러 모아 며칠 동안 실험을 했다. 맥코널 교수는 참여자들에게 3종류의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각각의 맥주에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실험 참여자에게 지급된 맥주는 모두 같은 종류로 라벨에 적힌 가격만 달랐다는 사실이다.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마신 각각의 맥주에 어떤 점수를 주었을까? 그들은 매일 한 병의 그 맥주를 마시게 한 뒤 0에서 4점의 범위 안에서 점수를 매겼다. 마시기 힘들 정도 맛은 형편없다 0점, 맛있는 편이라면 1점, 보통 맛은 2점, 맛있는 편이라면 3점, 굉장히 맛있다면 4점을 매겨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흥미롭게도 결과는 처참했다. 1.3달러짜리 맥주는 2.23점, 2.2달러짜리 맥주에는 1.93점, 0.99달러짜리 맥주에는 1.8점. 그래서 맥주 라벨에 적힌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참여자 60명 전원이 맥주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진 애호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평소 한 모금만 마셔도 단박에 맥주 품질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브랜드명도 알아맞힐 수 있다라고 장담해온 점을 염두에 보면 뜻밖의 결과였다. 장담한 대로라면 그들이 매긴 점수에 차이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제 품질과도 일치해야 한다. 맥주 맛 실험으로 증명되었던 우리 인간은 음식물의 맛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눈앞에 제시되는 가격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미각과 후각에 의지해서 정확히 맛을 감별하고 품질을 판별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은 이상을 배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 혹은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맥주 맛을 판별해내는 일이라면 맥주의 맛을 판별하는 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거의 매 순간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느끼며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100% 확실하다고 여기는 일이 틀릴 수가 있고 거짓으로 판명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맥주맛 판별 실험은 우리가 가진 사물이나 사람, 세상에 관한 인식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대면해야 한다는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준다. 네, K주책. 오늘은 재밌는 실험 몇 가지를 같이 심리 실험을 나눠봤어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